네, 이한택 TV입니다. 오늘은 경북 구미시 고아읍 원거리에 위치한 경매물건 분석을 해볼 텐데요.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2904번입니다. 감정가 1억 미만의 노후된 구축 소형 아파트입니다. 권리관계를 보면 아주 심플하고 깨끗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만약에 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면 낭패를 보거나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그 위험 요소들이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입찰 법정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입니다. 김천까지 가셔야 되고요. 담당은 경매 2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7월 27일 수요일이고요. 주소지는 구미시 고아읍 원어전보타운 101동 710호입니다. 건물 면적은 23평이고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건입니다. 이미 경매로 진행이 되고 최초 감정가는 8,500만 원. 현재는 1회 유찰을 거쳐서 최저 매각 가격 5,950만 원이 형성되어 있고요. 보증금은 이에 10% 595만 원. 소유자와 채무자는 동일인으로 확인이 되고요. 채권자는 국민은행으로 확인됩니다. 그럼 먼저 위치를 한번 보죠. 위치는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구미 IC에서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구미역에서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록 물건지가 위치한 주변 인프라가 상당히 노후되고 오래된 건 사실이죠. 오래된 건 사실이지만 이러한 원어지구 개발이나 문성지구 개발에 따라서 이런 인프라가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위치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자, 네이버 지도에서도 보여지죠. 원호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서 여기 아파트 단지 들어온다 예측을 해놨죠. 그리고 여기 인프라들이 형성이 되니 충분히 이런 새로운 인프라들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게다가 아래쪽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여고가 형성돼 있어요. 학군이 형성돼 있고 자, 문성지구에 신규 입주 아파트들 점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외관인데요. 딱 봐도 오래됐구나, 올드하다라는 거 확인되고요. 자, 샤시가 된 집도 있고 안 된 집도 있고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출입구 볼까요? 출입구 보시면 보안 장치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문 열고 나가고 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차량은 전부 밖에 주차되어 있네요. 외부 주차로만 형성되어 있다. 이거 주차 일단 물음표 1. 자, 외관 모습입니다. 외관 모습은 햇볕은 잘 들고 동간거리가 그렇게 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긴 진입로인데요. 자, 큰 도로에서 진입하는데 전혀 문제없는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상권들 딱 보시죠. 빈집 없이 상권들, 아파트 주변 상권들이나 아파트 단지 안의 상권들도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는 공실일까요? 여기는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미용실도 보이고 편의점도 보이고 각가지가 보입니다. 요 아래쪽 요 길 한 블럭 뒤에도 큰 길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상권도 있다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입구 뷰입니다. 자, 타단기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차단기는 따로 없다. 그냥 들어가시면 된다. 그리고 입구도 그냥 들어가시면 된다. 그렇게 확인되고 여기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죠. 단지 내 상가에 마트도 확인이 되고요. 학원들도 확인이 되고요. 빈집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죠? 세탁소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학원들이 있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저 멀리서 봤던 여 상권이죠.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입구 라인에 있는 상가들 공실 없이 다 돌아가고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자, 요 멀리 조금 보이죠? 한 블럭 정도 요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위에 그 사진 있는 쪽이 여기 아파트 단지 입구 상권이고요. 여기는 한 블럭해서 큰 길가에 형성되어 있는 상권입니다. 뭐 빈틈없이 잘 돼 있죠. 병원도 보이고요, 약국도 보이고요, 학원들 보입니다. 학원들 보이고 커피숍도 보이고요. 자, 여기도 빈틈없이 딱딱 다 들어가서 돌아가고 있는 거 확인되죠. 자, 이걸 보니까 이중 주차네요, 그죠? 이중 주차 하고 여기 벽에도 세워놨습니다. 붙여놨어요. 아, 여기 주차난이 있다. 확인할 수 있죠? 자, 볼게요. 97년 1월달 사용 승인 났고요. 26년 차네요. 26년 차고 임차인 현황, 임차인 문제 없고요. 자, 등급이 현황, 등비부가 아주 깔끔합니다.
2016년도 4월 달에 근저당 안고 집을 살 때 9,500 주고 샀고요. 이 기준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이 이후로는 다 소멸이에요. 하고 어느 정도 또 부채를 갚았어요. 그죠? 지금 남아있는 채권 금액은 4,9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이 시세가 현재 시세가 8,500에서 수리 다 된 집이 1억 초반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최저 입찰가가 지금 한 6천만 원 정도 되니까 6천만 원으로 내가 낙찰을 받더라도 이 부채를 다 처리하고 나서도 배당 받을 금이 남아 있어요. 배당 금액이 남아 있다. 솔직히 이 집을 팔아 가지고 맞죠? 좀 수리를 해 가지고 팔아 가지고 부채를 갚는 쪽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관심이 없는 건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위험 요소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 구미 시의 압류물건 있죠. 자, 지방자치, 구미 시 자체에 압류물건이 있으면 대부분 뭡니까? 이거는 지방세죠, 지방세. 대표적으로 재산세 있지 않겠습니까? 재산세가 미납돼 있지 싶습니다. 몇 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압류가 걸려 있어요. 제일 먼저 떼가겠죠. 배당 받을 때. 그 다음에 국민은행에 떼갈 테고, 자, 국민은행 떼가고 나면 세금 떼고 미납 세금 떼고 남은 채권 처리하고 해도 1,000만 원 이상은 배당 받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장 답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편물함에 방치되어 있는 우편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다 그렇죠. 경매 물건들이. 그런데 현관문에 단수 통보 알림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물 끊었다는 거죠. 관리비를 안 내가지고. 이게 날짜가 제가 확인한 게 2020년도 3월이었어요. 단수되고도 이미 2년, 지금 7월 달이니까 4개월이 지났어요. 그 전에도 그 미납이 됐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단수 내고 나서는 공용 관리비만 냈을 테고, 이 앞에는 뭐 평균적으로 내더라도 뭐 12, 13만 원 정도 내지 않습니까? 그죠? 관리비를. 근데 이 관리비가 560만 원 이상이 있다. 이거는 뭐 전체 합친 금액이겠죠. 공용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또 3년이 이제 채권 기한이니까 3년 이후에 공용 부분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일단 쌓인 560만 원을 단순하게 12만 원, 13만 원만 나눠도 한 45개월 정도 되거든요. 미납분이. 근데 이 공용 관리비만 낸 기간도 상당하단 말이에요. 거의 2년 6개월 정도 돼요. 야, 그렇게 되면 여기 이 집은 거의 5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 있죠. 집 내부 컨디션이 진짜 최악일 것 같지 않습니까? 거의 5년이 비어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최악일 거예요. 그러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 거다라고 예상이 되죠. 그렇게 다시 따져보면 6천만 원 내가 입찰을 했어. 그죠? 입찰을 했어. 미납 관리비가 560만 원인데 뭐 한 절반 정도, 뭐 절반 정도라 여기 봅시다. 한 200만 원 정도 내가 공용 관리비를 냈어. 게다가 수리비로 뭐 1,000만 원 이상 써야 된대.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써야 된대.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시세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굳이 내가 시간을 들이고 비용을 들이고 애를 써가지고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고 수리를 받고 해서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적정한 가격대가 이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것들 그냥 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매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오래 방치됐다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히는 거죠. 관리비야 어떻게든 3년 지난 부분에 공용 부분이라 하면 감당할 부분이 분명히 될 텐데요. 안고 갈 부분이 될 텐데요. 이게 얼마나 될지 아직 몰라요. 왜? 우리 경매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내부를 문을 따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근데 이 정도 기간의 비용이 관리비로 연체되어 있다면 이 정도가 진짜 관리가 안 돼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정도면 진짜 수리비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판단이 되는 거죠. 25년 정도 됐고 특히 엘리베이터가 매우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예전에는 계속 뭐 수리하고 정비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 운행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뭐 20년, 뭐 30년 이런 기준들이 있겠죠. 이 기준이 지나면 무조건 새로 교체해야 됩니다. 이 아파트가 벌써 26년이 됐으니까 30년으로 쳐도 곧 교체 시기가 도래했어요. 이게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다 하시겠죠. 교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아까 언급했던 이겁니다. 관리비 미납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집 내부 수리 비용. 몇백만 원으로 안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뭐 내가 셀프로 해서 인테리어가 가능하다 하면 최대한 내 뭐 몸빵으로 내 발품, 손품을 팔고 내 몸으로 때워가지고 이 부분을 커버리지 할 수 있겠지만 그 또한 시간이고 비용이고 노력이잖아요. 그런 거 비하면 이게 지금 6천만 원이란 가격이 안전한 가격은 아니라고 바로 판단이 되죠. 그리고 아까 확인하셨잖아요. 차량 차단기 없고요. 주차장은 지상 주차장으로만 되어 있고 0.4대밖에 안 되고 인근에는 도로변 주차도 안 되고 주차 금지 지역이 많아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다. 여기 주차난이 심하다. 나왔죠. 이제 수리비, 장기 방치, 이제 관리비 지금 항목들이 하나씩 나오죠. 관리비, 주차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는 8천만 원 정도가 되고 실거주용으로 장기 보유하는 형태의 아파트. 그래서 거래가 꾸준하게 있다. 이 거래량은 뭐 네이버나 KB 부동산을 봐도 충분히 확인됩니다. 있습니다. 매물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오래된 그 지역이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인프라를 갖추고는 있어요. 낡지만. 그래서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그리고 게다가 이 주변은 지금 싸요, 그죠? 새로 개발되는 그 지역들은 평당가가 엄청나죠. 뭐 6배, 7배 정도 되지 싶습니다. 여기는 뭐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니까 상당히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지요. 실제 그렇습니다. 월 평균 관리비가 13만 9천 원, 약 12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 이렇게 나오나 보네요. 하고 실제 실거래가가 평균 지금 8,800 정도 찍혔고요. 최근 그럼 매매가가 8천에서 1억 사이 이렇게 수리 여부 층이 낮냐 높냐 요 차에 따라서 달라지시겠죠. 자, 가격 흐름을 보면 이 19년도까지는 빠졌다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최근 3년간 보면 쭉 올라오는 그래프고요. 고압 전체 매매 지수를 보면 매매가는 빠집니다. 물량은 조금 쌓이고 있고요. 여기 평당 상위 가격이랑 평당 하위가가 붙어서 움직인다는 건 전세 거래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전보타운을 보니 자 810세대고 전세가율이 97%. 이건 뭐 전세나 매매나 가격이 거의 또이또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죠. 전세 거래가 거의 없다라고 무시하면 될 정도인 것 같고요. 가격은 조금씩 올랐네요. 조금씩 올라와가지고 지금 평당가가 한 470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까 장기 방치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입찰하고 좋아 수리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어. 싸게 자재 사가지고 몸빵으로 해가지고 수리할 수 있지. 관리비는 어차피 3년 지난 부분에 공용 관리비만 내니까 그 정도 커버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커버리지 해서 최대한 이윤을 남기겠다. 그러려면 일단 명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계속 내뱉는 말 있잖아요. 방치된 시간이 너무 길어요. 뭐 1, 2년도 아니고 뭐 4, 5년이니까. 그러면 과연 이 소유자를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명도를 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빈집인 건 같는데 빈집이라 해서 막문 열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주소지를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시 어디. 그럼 제가 이거 쳐가지고 검색해보면 아 이쯤에 거주를 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편을 보내도 이쪽으로 보내면 되고. 근데 이 주소를 검색하니까 이게 그냥 이게 나왔어요. 뭐? What?
이게 바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주소지가 공장 주소로 나왔거든요. 영천에 위치한 어느 공장 주소로 나왔습니다. 공장 주소로 나와서 주민등록 주소지가 회사로 나왔어요. 근데 이 회사에 아직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게다가 지금 전입세대 열람을 떼면 이 아파트에는 거주자가 없어요. 아파트에는 거주자가 없어. 주민등록 주소지는 회사야. 그럼 송달할 때 이게 제대로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제대로 사람한테 인편으로 도착이 안 되면 계속해서 송달에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명도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권리 분석만 하면 심플. 이 사람이 받아가는 게 남아있을 정도로 심플하구나. 요거만 보고, 지금 한 30% 정도 빠졌으니까 안전마진으로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아. 어느 정도 밀린 관리비 좀 내고, 수리 좀 하지. 몇백 들여서 수리 좀 하지. 근데 그 다음, 그 단계가 이루어지기 전, 명도에서 시간을 엄청나게 끌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요약하면 오랜 기간 방치된 빈집을 추정되고 관리비 채권은 3년이죠. 공정 관리비 확인 필요하다. 그래서 입찰가 산정할 때 요걸 꼭 유념해 둬라라는 부분 하나. 집 내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을 거로 생각된다. 이거 두 번째. 왜 공실인 시간이 너무 오래됐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리 비용이 적지 않게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죠. 또 의외로 괜찮은 컨디션이 될 수도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5년이나 내버려는 집이 진짜 아파트라서 다행이지 그냥 주택으로 5년 동안 방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폐가야 폐가 흉가 수준일 거예요 진짜. 근데 이 안에 행여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명도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최악의 명도는 이겁니다. 자, 일단 전 소유자의 행방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 체킹했잖아요. 제가 체킹했는데 어디로 나왔어요? 회사로 나왔어. 회사로. 근데 회사에 다녀? 안 다녀? 몰라. 이거 알아보면 알려줘? 안 알려주겠지. 개인정보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알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났지? 그러면 이 명도를 위해 가지고 앞에 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들이 더 늘어나죠. 게다가 문은 잠겨 있죠. 공실인 건 뻔히 알아. 이만큼 비어 있었는데 뭐. 공실은 뻔히 아는데 막 문 열고 못 들어가니까 문은 잠겨 있어. 근데 내부에 짐까지 있어. 이러면 진짜 최악의 명도죠. 최악의 명도. 자, 빈집이라고 해서 문 함부로 못 따고 다니니까 절차를 밟아야 되죠. 자,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이게 승인이 나면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 사이에도 시간이 걸리지만 인도명령 앞에도 시간이 걸리지요. 이 송달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계속 체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달이 완료가 돼야 인도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그죠? 근데 송달을 하려면 사람한테 연락이 돼야 되는데 사람한테 연락이 안 되면 뭐 이 송달 저 송달 저 송달 저 송달 송달 몇 번이나 해야 돼요. 그죠? 특별 송달이든 뭐든 결국 공고까지 가는 상황이 벌써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짐까지 있다. 짐 내부에 짐까지 있으면 이 짐도 처리해야 돼요. 빼내야 되고요. 옮겨야 되고요. 컨테이너 보관 비용 내야 되고요. 시간이 갈수록 보관 비용 자꾸 생기고요. 그래도 사람하고 연락이 안 되고 안 찾아가면 이거 또 경매 신청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하는 일. 그러면 단순하게 지금 권리상으로는 권리는 억수 심플하고 맞죠? 아주 심플하고 클리어해요. 이거 딱 보고 딱 보잖아요. 6천 오케이. 지금 거래 8천에서 1억 사이. 뭐 중간값만 해도 9천 언저리까지 팔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뭐 관리비 미납된 거 수리한 거 해가지고 뭐 1,000만 원 정도 쓴다? 근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가 지금 분명히 있죠. 집 내부 상태가 정말 안 좋을 경우 이걸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 하고 어쨌거나 이렇게 낙찰받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기 이전에 낙찰받고 나서 이거 명도라는 게 이루어져야 이런 게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게 이루어지니까 이 명도 과정에서 사람 행방을 못 찾고 난리가 날 수도 있다. 그럼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그 시간은 이 배당 법정에서밖에 없는데 배당 법정에 이 사람 본인 안 오고 딴 사람 오고 이러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죠? 아무튼 단순하게 권리 관계가 심플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섣불리 지금 들어갔다가 이런 세 가지 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하면 이 봉착하게 되면 뭐 손해도 손해지만
멘탈도 빠져요. 멘탈도 날아가고 엄청 또 비싼 집이 아니라 다행이지만 그렇게 용을 써가지고 했는데 지금 또 가격이 다운되고 있잖아요. 빠지고 있잖아요. 경북, 경남도 이제 점점 빠지고 있는데 빠지는 분위기로 드디어 경북도 경남도 다 돌아서고 있는데 구미가 또 언제까지 이렇게 이 지금 가격을 유지할 거라고 어떻게 장담을 해요? 또 근데 빠져버려. 이거 다 끝나고 나가지고 내놓으려고 했는데 안 팔려. 그러면 또 또 부대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세금적인 문제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관리비가 미납됐다라고 해서 그것만 보지 마시고 기간도 한번 산정해 보시고 그 기간이 장기간이라면 그로 인한 수리 문제도 분명히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최저 가격인 6천만 원은 안전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유찰되는 걸 보시든지 진짜 집을 어떻게든 연결이 돼서 보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럴 방법은 또 없으니 요런 리스크는 내가 안고 가야 되고 이 상황이 벌어지면 이것들도 해결해야 될 과정들이라라는 이런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물건이다라고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